안녕하십니까. 계속정의 임명준입니다. 자, 38회차 스포츠 경향배가 있는, 자, 오늘은 메인 이벤트가 스포츠 경향배 결승전이죠. 자, 메인 이벤트를 한번 메인을 삼아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황당했던 경주를 뽑으라고 한다면 마지막 온라인 경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어렵다라고 16경주보다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홍만주가 직접 머리를 꿰차고 그런 모습에서 참 어이가 없었는데, 일단 공격적으로 노렸는데도 불구하고 황만주 머리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현실로 다가오니까 아주 그냥 마지막에 한숨이 좀 나왔습니다. 자, 오늘 15경기가 결승전입니다. 결승전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고, 이번 주 컨셉은 전반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리고 현장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코스에 몰려 넣거나 또는 양축 편성, 이런 편성이기 때문에 줄만 잘 선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열이 드러나 있는 편성에서는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몇몇 경주 빼고는 어, 좀 가닥이 좀 잡히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일단 현장에서 집중한다면 좋은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첫 경주는 일단 혼전으로 보고 들어갑니다. 일단 혼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현장 추천 경주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 액면은, 자, 키는 박성문, 이태희 그리고 정주현이 쥐고 있습니다. 일단 3번은 이제 스타트를 승부수로 띄우겠고, 이태희는 플라잉 복귀 이후에 노련미로, 그리고 정주현도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데, 일단 아웃코스는 좀 취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3번과 4번의 우승 경쟁 구도로 보고 있습니다만, 자, 인코스에서 변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뭐 송효석 같은 경우는 박준호보다 기록이 좀 낮기 때문에 역습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묻어 나와서 역습. 그리고 박준호 같은 경우는 1코스의 기습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 박준호가 스타트를 끊어서 나머지 선수들을 찌르게 만든다고 한다면 뭐 이변의 핵으로 나올 수 있는 만큼 박준호를 인정하고 갈 것이냐, 아니면 3, 4번을 중심에 놓고 갈 것이냐, 요거를 좀 선택하는 것이 좀 신중해 보입니다. 박준호가 워낙에 지금 기록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스타트도 제대로 끊는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고, 정면 대결 양상으로 이어진다면 좀 어려워질 수도 있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경주는, 자, 일단 윤영일은 모터가 안 좋고, 김현덕도 플라잉 여파에, 문지엽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약한 게 윤영일이고, 그 다음에 문지엽, 마지막으로 김현덕을 경기력을 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요 네 명의 선수, 세 명의 선수가 네, 변수 정도로만 평가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김종목과 정용진 그리고 이진우의 선두 경쟁으로 좁혀봅니다. 그중에 정용진의 모터가 생각보다 그렇게 강한 느낌은 없습니다. 정말 좋으면 뭐 정비를 통해서 목요일 날 갑작스럽게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축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지만, 기록도 그렇고 움직임도 그렇고 큰 차이가 없네라고 할 경우에는 경쟁 상대인 김종목이나 이진우가 일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진우 같은 경우는 중하 하를 썼는데 오늘 1코스니까 된 거 아니야 라고 하기에는 최근에 스타트감이 너무 좋고 또 기세도 바짝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고민이 됩니다. 자, 정석대로 2번을 놓고 기량이 가장 안정적인 정용진을 놓고 2일, 2, 3을 갈 것인지, 아니면 좀 공격적으로 김종목의 기습을 놓고 1 놓고 2, 3을 노릴 것인지, 또는 이진우와 스타트감이 제일 좋으니까 3 놓고 쌍승을 뒤집어서 갈 것인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3번이 휘감을 경우에는 바깥쪽에 5번을 불러들일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도 열어두고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현덕이 변수로 평가되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삼경주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코스 그리고 양축 편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여기 같은 경우는 이종인이 스타트감이 완전히 떨어지고 있고 최재원 기련태가 아웃코스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어성규와 김민길 그리고 손재민의 선전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어성규는 조금 기복을 보였는데 어떻게 5코스는 그렇게 집중하고 안쪽은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1코스니까 안 볼 수 없는 상황이고, 김민길 같은 경우는 오늘 역전을 하면서
상승세에 다시 박차를 가는 모습이고 손재민은 다양한 전술 운영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3파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축선별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고 이 선수들 중에서는 최재원이 3복승 변수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안쪽 경쟁이 과열될 경우에 함께 묶어가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최재원은 3복승 변수고 자, 큰 배당은 기련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 기련태가 지금 상승세가 바짝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자, 아웃코스는 취약하지만 최재원보다는 더 좋은 배당을 낼 수도 있는 그런 전략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경주입니다. 자, 아까 양축 편성 말씀드렸죠. 여민정이 모터가 괜찮은데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 이점을 활용할 장영태와 김종민의 선두 경쟁 역시나 축을 정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겠고 자 오늘 가능성을 보였던 원영광과 한운 점수벌이가 시급한 한운 그리고 서하모가 경쟁을 하겠는데 서하모는 모터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두 선수 중에서 변수를 묶어가는 그런 전략이 권해드리겠고 원영관이 지금 전반기 힘들게 마감하고 후반기 다시 제도약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는 듯 보이기 때문에 자 눈여겨볼 필요성이 느껴지는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예민적인 모터 일단 53번 모터가 한 주에 한 번은 터트리기 때문에 원영관은 순위권의 변수지만 큰 배당은 예민정이 낼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경주는 사실상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사실 1번 정에 주은석이었는데 오늘 플라잉으로 출주 제외되면서 김한석이 대타 출전했습니다. 김현철 입장에서는 이게 웬일이야. 아, 망했네.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스타트가 모터는 어마무시하게 좋은데 스타트가 오락가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주은석이었다면 아예 김현철을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은석의 모터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모터가 훨씬 좋은 김현철을 축으로 놓고 가는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었는데 김한석이 올라옴으로써 대타 출전함으로써 김현철에게는 아주 치명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도 양쪽 편성이고 개인적으로는 모터는 김현철이 굉장히 좋지만 1코스는 김현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1사를 주력하는 전략 보내드리겠고 자 전동욱과 홍기철이 바깥쪽에서 빈틈을 노리겠습니다만 순위권의 변수로는 최진혁 오늘 공간을 파고드는 찌르기가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최진혁도 뭐 주전보류나 그런 아직 4점대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벌어 놓으려고 하는 찬스가 왔을 때 벌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순위권에 함께 묶어갈 수 있는 1번을 중심으로 묶어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안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육경주는 일단 정인교는 개점 휴업 상태고 이지은도 그리고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사제준도 모터가 오늘 말 탔는데도 불구하고 최영재 못 이겼죠. 일단 정인교하고 이지은을 좀 약하게 볼 수 있겠고 4번 나종호와 6번 사제준의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겠지만 일단 6번이 더 불안한 더 불리한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수로 눈여겨보시고 전반적인 흐름은 이태근과 김민천의 선두 경쟁 구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김민천이 오늘 스타트를 그지같이 끊었습니다. 38. 자, 부상 돌아오고 나서 이제 올라올 때도 됐는데 어차피 뭐 대상도 글렀고 점수도 안 되고 그냥 편하게 타자라고 생각을 하는 듯 보입니다. 플라잉을 하지 말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터가 괜찮기 때문에 오늘 인 빠지기가 통했는데 이태근이 호락호락하게 넘어갈 그런 상대가 아니죠. 1코스를 워낙에 잘 타고 김민철은 어차피 찌르기형 선수이기 때문에 전공법을 권해드립니다. 빠지고 찌르는 전공법에 나종호를 묶어가는 그런 전략으로 힘을 실어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7경주입니다. 7, 8, 9. 자, 여기는 통으로 현장 추천 경주입니다. 7경주는 왜? 일단 권명호는 좀 복병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정훈련에서는 괜찮았는데 잘 안 풀리고 있죠. 인코스니까 좀 기습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배당으로 활용해 보시고 신현경이 코스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데다가 최영재와 이인이 반격을 하는 그림입니다. 크게는 3파전입니다. 중에 모터는 2인의 궁합도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만 2인의 치명적인 단점 오늘도 보셨다시피 찌릅니다. 습관성 찌르기
혼자 독땡을 나오면 휘감지만 안쪽에 누구 하나 갖다 대는 느낌이 든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찌릅니다. 찌르기 때문에 최근에도 이런 상황에서 대가리로 팔리고 입상 후보로 팔렸지만 저는 후착으로 났고 3착에 입상에 부러지면 3착을 하면서 나머지 경쟁 상대들이 동반 입상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파전으로 보는 거고 2인을 너무 세게 보지 마시고 찌르기형이기 때문에 후착으로 내려앉거나 부러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복승권에서는 오세준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2인을 믿고 갈 것인지 아니면 경쟁 상대들의 선전을 기대해 볼 것인지 신중함이 요구되는 편성입니다. 자, 8경주 같은 경우는 심상철이 모터가 교체됐습니다. 자, 최근에도 부유물, 부유물이라고 한다면 일단 소파 장치 묶어 놓는 고정하는 끈 이걸 생각할 수가 있겠고 겨울에 그 많이 터졌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수초입니다. 수초인데 수초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초가 굉장히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뭇거뭇하게 돼 있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미리미리 수초를 제거하고 선수들도 강하게 어필을 해서 어, 해야 되는데 이게 경주를 망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죠. 일단 이런 상황이 없도록 지금 여름이라서 여름에서 이제 한참 부유물이 자라서 그래서 수초가 올라오는 것 같은데 빨리빨리 제거하는 것도 있습니다. 배가 그렇기 때문에 제거를 해서 영향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일단 모터를 아예 갈아버렸다고 한다면 체크가 필요한데 박서리가 탔을 때도 괜찮았고 최근에도 좋은 컨디션을 보여줬기 때문에 심상철이 정비력을 통해서 목요일 오전 훈련에 당금질을 한다면 실전에서도 기대에 부응해 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침 첫 게임이 만만합니다. 4코스지만 안쪽에 황만주가 모터가 약하기 때문에 빠르게 접고 들어갈 수 있고 자, 시속을 살린다면 휘감기와 휘감아 찌르기를 다 구사할 수 있는데 휘감을 경우에는 오진수를 불러들일 수 있지만 휘지로 간다라고 한다면 안쪽에 1, 2번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4번을 보더라도 남은 한 자리 찾는 선택이 그 휘감을 거냐 휘지로 갈 거냐 요거를 좀 선택을 해야 되고 심상철이 모터가 갑자기 바뀌어서 스타트를 제대로 못하거나 아니면 모터가 불안한데라고 한다면 한준이나 전정환의 머리 가능성을 느껴질 수 있는 만큼 1사, 2사, 1, 2의 가능성도 타진하면서 접근해야 됩니다. 심상철 모터 교체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자, 모터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자, 플라잉 스타트라고 한다면 뭐 그러려니 하겠지만 심상철이 또 마지막 17경주에 온라인을 뛰게 되는데 도대체 뭘 보고 예상을 하라는 건지 확정 검사나 온라인 타임을 찍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다음에 운영팀을 또 심판팀을 만나면 얘기를 하겠지만 요거는 뭐 저희도 저희지만 어, 예상지를 만드는 거 예상지 보시는 분들도 정보가 부족하다라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고객분들도 한번 어필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최소 확정 검사라도 좀 찍어주는 게 우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떤 뭐 봉사 눈꼬리 잡는 것도 아니고 해주겠지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자, 구경주 같은 경우에는 김동민이 약편성을 만나서 축으로 팔리는 그런 편성입니다. 윤영일이 모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김동민이 깔끔하게 잡아준다라고 한다면 파고드는 선수가 유리합니다. 김보경, 박정환, 홍진수, 송효석 다 가능한데 일단 순발력을 앞세울 여자 선수들이 선두권에 올라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요 그림은 김동민이 정말 기대대로 윤영일을 깔끔하게 잡아주고 휘감기로 주도권을 잡았을 때 3, 4번 그리고 바깥쪽에 5, 6번이 공간을 파고들어서 선두권에 올라서는 그림이기 때문에 일단 2번을 믿더라도 도전 선수 선별에 신중함이 요구되고 혹시라도 김동민이 윤영이를 넘지 못해서 찌르거나 그러면 윤영이 살 수도 있죠. 또는 윤영이를 넘어가려고 무리하게 덤비다가 튕겨 나가서 3, 4번이 찌르는 그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배당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김동민이 뭔가 세다라는 느낌이 없어서 요게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용적인 경기력을 체크한 다음에 입상 가능성을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부분 응선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10경주인데요. 10경주는 또 아까 말씀드린 양측 편성입니다. 기량면에서는 1번, 4번이 돋보이고 있고 이종희는 스타트 감각
양원주는 지정훈련에서 그지 같았는데 또 실전에서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인호는 플라잉 여파 그리고 엄강호는 좋은 모터를 배정받았는데도 자 엄강호가 아니었으면 오늘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었을 텐데 아예 안 봤으면 엄강호로 봤기 때문에 한 구멍이 모자랐었습니다. 그게 좀 안타까운데 어, 자, 일단 바깥쪽에 있는 엄강호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1번, 4번 중에서는 정영진의 모터가 아까 잠깐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경주의 이태희 그리고 2경주의 정영진의 컨디션을 체크한 다음에 스타트나 모터 기력 자 모터는 도찐이 개찐입니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스타트 감각이나 승부 의지를 좀 체크하신 다음에 최종적인 축 그리고 순위권의 변수를 노린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는 어제 가능성을 보였던 양원준을 함께 묶어가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아까 김동민처럼 1번 정주현이 우승 도전에 나서는 그런 편성입니다. 수요 경주에서는 센터 코스의 장점을 센터 코스로 밀려나 있어서 안쪽 경쟁 상대들을 이기지 못해서 아쉽게 3착에 그쳤지만 이 정도 편성이라고 한다면 1코스 2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재학의 모터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아웃코스를 과연 극복할 수 있을지 근데 모터나 선행발로 봤을 때 이재학을 이길 수 있는 전력이 없어서 이재한이 욕심을 낸다라고 한다면 두 선수의 동반 입상을 점쳐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위치가 좋은 원영관과 김지현이 빈틈을 파고들 수 있겠고 최재원도 선두권 진입이 가능한데 일단 최재원보다는 2번, 3번이 공간 침투를 노린다고 한다면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번하고 3번은 전수적으로 겹치죠. 2번 원영관을 순위권의 변수로 활용하는 그런 작전을 보내드리겠고 큰 배당은 고민이 됩니다만 공간을 노리는 전략보다는 그래도 노련한 최재원이 아예 고배당 축으로 나설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전공법은 16과 1, 2쪽에서 찾고 싶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도 좀 염두에 두시면서 대비책을 좀 마련하고 접근하는 방법을 권해드리겠습니다. 12경주는 김한석이 아웃코스로 밀려나 있습니다. 요즘 김한석이 왜 이렇게 아웃코스만 타? 뭐 주은석도 왜 이렇게 아웃코스만 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강자들을 좀 바깥쪽으로 찢어 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김한석이 컨디션이 나쁘지 않고 또 오늘도 제 몫을 해줬다라는 점에서 선전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지만 안쪽에 기세가 올라오는 이진우 그리고 스타트 승부를 선호하는 박준호 사실상 한운이나 박준호는 그렇게 스타트를 강하게 운영하는 그런 전략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김한석이 오늘처럼 휘감아 찌르기를 했을 때 진로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험 요소 폭탄이 굉장히 많다. 폭탄 밭이다. 지뢰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방패 삼아서 우승골 노릴 1번 기련태의 선전을 기대해 보고 싶고 6번과 5번이 살아남아서 모토 좋은 기록이 빠른 이진우와 노련한 6번이 살아남는다면 동반 입상을 하겠지만 둘 다 부러진다. 자, 폭탄 지뢰밭에 하나라도 걸린다라고 한다면 2번 전동욱이 빈틈 공략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변의 핵 또 순위권의 변수로 눈여겨보시면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5번, 6번이 이길 수 있는 그림은 스타트로 아웃코스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지뢰밭에 걸린다라고 한다면 위험해질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련태가 욕심을 내볼 수 있는 편성입니다. 자, 13경주는 김민길이 키를 쥐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일단 무리하게 경쟁하기보다는 일단 툭 던져놓고 추격전을 통해서 사정권이네 빡빡빡 들어가서 역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자, 김민길 무리하게 감을 이유가 없습니다. 휘지를 염두에 두고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휘지를 염두에 뒀는데 안쪽 선수들이 스타트가 안 나오면 내가 감는 거고 예상대로 나오면 이제 공간을 파겠죠. 1번, 2번, 3번이 선두권에 올라서겠는데 자, 홍기철의 턴 스피드가 불을 뿜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박성문이 2턴에서 밀어내는 바람에 아쉽게 역전도 실패하고 3착으로 밀려났지만 의지는 또 스타트 감각도 살아 있었습니다. 이지은이 턴 스피드가 굉장히 늦고 김현덕은 플라잉 여파로 인해서 강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3번이 밥상을 차리고 4번이 다시 한번 추격을 해서 선두 경쟁을 하는 그림이 가장 먼저 그려지고 나머지 선수들이 스타트를 못하고 이지은이 기습을 때려서 깔끔하게 선두로 올라선다라고 한다면 1번이 선두권에 올라설 수 있는 만큼 함께 묶어가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배당은 김현덕밖에 없죠.
어차피 오상현이나 윤정 아웃코스이기 때문에 배당 노린다고 한다면 김현덕의 가능성을 좀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또 진짜입니다. 자, 오늘 14경주, 15경주 예선전 할 때 첫 경주 같은 경우에는 배민을 노렸습니다. 자, 문자 음성 들어보신 분들은 배민 공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번을 휘감기보다는 휘감아 찌르기를 받고 휘감는다고 하더라도 안쪽에 1, 2번, 1, 2, 3번이 살 거다. 바깥쪽에 5, 6번은 4번이 완전히 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웬만하면 배민이 압박보다는 공간을 노리기 때문에 안쪽을 먼저 보십시오. 사놓고 1, 2 쪽으로 힘을 줬는데 지네끼리 치고 받고 싸우다가 6번 최강성이 역전을 했습니다. 자, 아버지의 이름으로 플랜카드를 걸은 최강성 안돼 마지막에 3주 2주 2턴 도는데 안돼 혼자 비명을 질렀는데요. 자, 그만큼 안타까웠고 두 번째 게임도 일단 배당을 순수하게 끝날지 않을 것 같아서 2번 4번 넣고 배당을 노렸는데 줄을 잘못 써서 2번 이승일한테 줄을 섰죠.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두 번 다. 제일 아쉬웠던 거는 첫 번째 예선전. 자, 이제 오늘 이제 대선에 그 실패한 4, 5, 6등한 선수들이 안쪽을 포진해 있고 14경주 그리고 15경주는 이제 결승 경주인데요. 14경주 같은 경우에는 4착, 5착 그리고 6착을 했던 두 선수는 이제 아웃코스로 밀려나 있습니다. 여기는 다시 한번 이제 3파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승 1코스를 배정받았던 선수들이 아이러니하게 다 빠졌습니다. 자, 서희, 박종덕 1번, 2번이 선두 경쟁을 벌이겠고 여기에 조성인이 턴스피드를 살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설이, 이승일, 유석현도 안 되냐? 안 되진 건 아니지만 유석현은 전형적인 찌르기형 선수고 이승일은 뭔가 강한 맛이 지금 부족합니다. 모터가 생각보다 더 궁합이 떨어지는 모습이고 박설이도 전술이 단순하기 때문에 일단 요 3명으로 후보를 압축합니다. 1, 2, 3번 중에서 선택을 하는 방법을 보내드리겠고 자, 시속이 일자로 나온다. 자, 저희가 똥멍청이가 아니라고 한다면 1코스에서 오늘 당한 거 다시 한번 더 빠르게 더 깔끔한 인빠직으로 승부수를 던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서희라고 한다면 약 올라서라도 상승세의 제동이 딱 걸린 서희인데 1놓고 2, 3을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자, 1번이 어중간하게 타면 2번은 분명히 찌를 겁니다. 자, 본인이 앞서거나 아니면은 비슷하게 끝난다라고 완전히 앞서지면은 휘감으려고 하겠지만 자, 서희가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찌를 거라고 생각이 되고 3번 조성이는 같이 찌른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닙니다. 차라리 세게 돌리거나 1, 2번 사이를 파고 들어라. 근데 제일 베스트는 이제 휘감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턴스피드를 자, 서희 박종덕보다 사실상 조성인이 한 수 위에 아닙니까? 안전하게 편하게만 타려고 찌르지 말고 휘감아라. 할 때는 좀 해줘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3번이 감을 경우에는 4번 박설이나 바깥쪽에 5번, 6번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전략을 세워볼 수 있겠고 1번, 2번, 3번 중에 조합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서희를 복승의 축으로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자, 마지막 15경주는 이제 결승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의 마지막 현장 추천 경주기도 하죠. 일단 저는 배혜민 오늘 아까 말씀드린 노렸던 배혜민이 1코스 2점을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또 김민준하고 김도희는 이제 찌르기형 선수입니다. 근데 여기서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 요주 인물이 4번 최강성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처럼 대상경주 결승전에 올랐는데 모서리 코스 4코스를 배정받았고 4코스의 최강성은 좀 공격적입니다. 2번, 3번과 같이 찌른다는 거 아까도 여기도 나왔지만 같이 찔러서는 답이 없습니다. 모터가 밀리기 때문에 차라리 세게 내가 씹어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속턴으로 까일 때 까이더라도 돌린다. 나 휘감기로 먹어볼래 라고 한다면 흐름이 왕창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사놓고 5, 6에서 배당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 그냥 배민 모터 좋기 때문에 맹신하지 마시고 자, 최강성이 흐름을 뒤집을 수 있고 만약에 1번, 4번이 경쟁을 한다라고 한다면 2번 김민준 찌르기 자, 김민준 작년에 찌르기로 2코스 찌르기로 대상 먹었습니다. 그 기세 다시 한번 그 그림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4번과 2번을 1번의 대항마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16, 17 온라인인데요. 온라인 진짜 꼴보기도 싫습니다. 2인이 지금 기록이 가장 빠르고
오토와의 궁합도도 우위를 점하기 때문에 5번을 중심으로 풀어가야 되는데 저는 5번이 정말 독땡이 나온다고 한다면 모처럼 휘감으면서 김민철을 불러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습관적 찌르기. 자기가 독땡 나와도 안쪽 보면서 기다립니다. 기다릴 경우에는 또 찌르죠. 또 찌를 수 있는 전력은 김보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번이 막부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 스타트를 보시고 5번에게 비빌 수 있는 전력이다 라고 한다면 안쪽 먼저 보시고 못 비비게 아예 그냥 독땡이다 라고 한다면 6번 김민찬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서머나 황희태의 직선 가속력도 체크해 보시면서 순위권의 변수나 배당의 핵으로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17경주도 일단 조심스럽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심상철의 모터가 바뀌었는데 기록이 없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찍어야 되나? 해주겠지? 아니지. 너무 무책임하면 제가 심상철에 해줄 겁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불안하기 때문에 여기는 아까도 시컨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일단 현장에서 사전 스타트 보고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확실하게 우열이 드러나는 경주가 아닌 상황에서는 공격적으로 배당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좀 아쉬운 부분도 많았지만 자, 명절을 앞둔 다음 주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도움이 되기 위해서 목요 경주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원의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리고 현장에서 노력하는 모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교신 끝. 감사합니다.